안녕하세요. 집 근처 도서관 혹시 그냥 책 빌리는 곳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그런 생각을 좀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바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서 지난 대선 때 제안했던 정책 제안서인데요. 이게 보니까 교육, 문화, 정보 복지, 또 법 제도 이 네 가지 틀 안에서 미래 도서관 방향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서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지 한번 자세히 파고들어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제안서는 뭐랄까 단순히 시설 개선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좀 평등하게 배우고 문화를 즐기고 또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 이걸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가 눈에 띄는데요. 모든 학교에 사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네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른가요? 현실은 좀 그렇죠.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초중 고등학교 10곳 중에 사서교사가 있는 곳이 두 곳이 채 안 돼요. 한 15.4% 정도? 15.4%요? 와. 네, 일본이 한 60%, 미국도 61% 정도 되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차이가 아주 크죠. 정말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치네요. 특히 그 한국 청소년을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 있잖아요. 네네. 그게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학교 도서관 역할 강조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 피사 결과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이랑 의견 구분하는 능력? 이것도 부족하고 또 정보 편향성에 대해 배울 기회도 적고 다 평균 이하였어요. 이게 그냥 성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이제 미래 사회에선 정말 핵심 역량이거든요. 제안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학교 도서관이랑 사서 교사가 단순한 독서 지도를 넘어서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 교육 허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 요구랑도 바로 연결이 돼요. 공공도서관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요즘 도서관 건물은 그래도 꽤 길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2024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수가 1,696개관이니까 꾸준히 늘었죠. 근데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사람이잖아요. 도서관 하나당 정규직 사서수를 보면 2023년에 4.6명, 거의 뭐 제자리 걸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서 자격증 가진 분은 한 11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는 1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1만 명 중에 1만 5천 명이요? 와,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에? 엄청난 인력 낭비 같은데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죠. 아무래도 불안정한 고용 형태라던가 처우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관련 예산 부족, 이게 사실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그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도서관 관련 예산이 줄고 심지어 독서지는 예산 항목은 아예 삭제됐다는 점, 이게 좀 큰 우려를 낳고 있어요. 전문 인력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서관이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도 2023년 기준으로 2.41권이니까 이것도 아직은 좀 부족한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교육이랑 인력 문제에 이어서 정보복지 측면도 중요하게 다뤘네요. 도서관이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같은 이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고립 예방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 제안이 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관련 통계 보고 정말 좀 충격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 정보 취약 집단의 33.5%, 그러니까 3명 중 1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또 10명 중 1명은 자살 충동까지 경험한다는 통계가 이게 우리 사회의 좀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일반 집단하고 비교하면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외로움은 18.7%, 자살 충동은 4.6%니까요. 특히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가 OECD 주요국 중에서 2위, 50세 이상만 보면 1위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럼 도서관이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안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독립청사를 건립해서 전문 서비스를 강화하자 이런 게 있고요. 또 공공도서관의 BF 인증,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이게 11.48%밖에 안 되거든요. BF 인증이요? 그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누구나 불편 없이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장애 같이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기들 있잖아요. 이것도 확충해서 물리적인 장벽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아예 사회적 고립방지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도 좀 참고할 만하고요. 아,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해서 정말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자는 거군요.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 정비 요구도 있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들인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첫째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을 다루는 전문 도서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명확히 하고요. 또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있는데 이게 지역 격차나 비정규직 양상 같은 문제를 낳고 있으니 개선하자. 그리고 도서관 검열을 막기 위한 지적 자유 조항을 신설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기존 제도를 좀 다듬자는 거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좀 미래를 내다보는 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R&D 성과물 있잖아요. 이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하고 여기에 R&D 예산의 1% 정도는 투자하자. 이런 제안이 있고요. 또 인공지능 AI 연구 같은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개정하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제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서 자격제도 개선 요구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서 자격제도요? 그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 대학 정규과정 말고도 사서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학점은행제 같은 걸로도 자격을 딸 수 있게 경로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 정사서 2급 자격 취득 경로 통계를 보면 대학이 한 86.3%지만 지정교육기관 3.9%나 학점은행제 9.8% 비중도 무시 못하거든요. 결국 이게 도서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자격 기준을 좀 강화하고 또 보술교육을 의무화해서 사서의 전문성을 다시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한국도서관협회의 제안서는요. 도서관을 그냥 책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평생학습과 문화향유의 중심으로 또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안전망으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보의 허브로 만들자는 아주 강력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실현하려면 결국에는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물리적 정보 접근성 개선, 또 시대 변화에 맞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당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정보 환경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투자라고 봐야 할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연결은 좀 약해지는 것 같은 요즘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도서관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단순히 정보를 주는 곳을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유대감을 다시 좀 엮어내고 또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그런 공동체의 거점으로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제안들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의 동네 도서관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